건강 이상에 대한 각종설이 난무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그동안의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켰지만 그동안의 보행장애설, 사망설, 무의식 상태설 등 김정은에 대한 예측이 제각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언론 등의 예측이 서로 너무 달랐고 그것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동향에 대해 180도 다른 추측이 생긴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던 그 이유. 첫째, 정보량과 질의 차이입니다. 정보 접근이 지극히 제한된 대북 문제에 관해서 정부와 여당은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방대하고 질이 높은 반면에 야당과 언론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량도 적고 정보의 질도 그리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보 관련 정보기관, 즉 국정원, 경찰, 군정보사, 통일부, 외교부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 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입수합니다.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적 정보를 입수하고 위성이나 정찰기 등 각종 군사기술 장비 등을 통해 얻은 기술적 정보를 종합해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인적 정보는 한국이 뛰어나고 기술적 정보는 미국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의 부하가 발열 증세가 있어 김정은이 원산으로 도피해 있다라는 인적 정보가 입수되면 위성이나 정찰기, 사진을 판독해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해 정보의 신뢰성을 가늠해 보는 식입니다. 반면 야당과 언론의 경우 주로 인적 정보에만 의지하다 보니 한두 사람의 정보원이나 협조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거나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정보원들이 역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처럼 사실과 정반대의 왜곡된 정보가 입수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둘째, 발표한 내용에 대한 책임의 차이입니다. 정부가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나 입장 표명이 틀릴 경우 정보 수집 및 판단 능력을 둘러싼 심각한 비판 및 책임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악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적 정보가 입수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야당과 언론의 경우 설령 정보나 주장, 예측이 틀릴지라도 비교적 책임에 자유롭기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속보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추측을 자유롭게 하고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발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북한 정보를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북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면 정부의 대응을 봐가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것을 왜 모르느냐, 정보 수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모은 정보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의 사태 인식과 대응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번 김정은 사망설처럼 확실하게 시비가 가려지는 것도 있지만 가려지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성보다는 야당 쪽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왜곡된 정보가 결합하여 광범위하고 잘못된 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시사포커스 TV였습니다.